무조건 쉽고 재밌게 점과 선을 이용해서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시력만 있다면 누구나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분이나 그림을 그려봤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 모두 따라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쿼러트입니다. 원을 그리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점에서 점, 즉 선만으로 기울기만 먼저 관찰을 해줍니다. 이런 행동을 메저링이라고 하는데요. 기울기와 비례를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보통 메저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별게 아니고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기울기나 비례를 연필로 기준을 잡아서 가늠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저링을 크게 쓰지 않고 애초에 점과 선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관찰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저링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조건 저희는 1대1 비율로만 그리고 수평 수직으로만 관찰을 해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사람 얼굴의 비례를 한번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1대1의 얼굴의 비율만을 이용해서 먼저 간단하게 얼굴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 얼굴은 어느 정도 거의 대칭으로 생겨있기 때문에 위아래 좌우의 비율이 얼굴의 특징 피처가 어느 지점에서 1대1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마에서 미간, 미간에서 코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턱 끝까지 거기가 1대1대1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준으로 1대1 자리에서 조금 더 길거나 짧게 조정을 해주면서 그리면 관찰을 할 때 관찰력이 좋아집니다. 사실 원, 동그라미라는 것도 1대1의 비율로 생겨있는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원을 동그랗게 그리지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대략적인 원만 그려주시고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원 위치가 그릴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같은 사람이 그리더라도 그릴 때마다 위치나 크기가 비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잘 그리면 물론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얼굴을 못 그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을 동그랗게 그리지 못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지우개를 써가면서 그리면 되니까 지금은 1대1 비율과 각 시작점과 끝점이 만들어내는 기울기에만 집중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눈, 코, 입을 먼저 좀 그려볼 건데요. 원의 중심선에서 거기가 미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밑으로 눈의 뒷트임과 앞트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눈의 앞트임과 뒷트임 양쪽에 눈의 위치를 가로선을 그어서 간단한 동그라미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보시고요. 눈과 눈 사이가 먼 사람은 1대1이 아닐 수 있고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운 사람은 반대로 가운데가 좀 더 좁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대1대1로 눈알이 들어갑니다. 코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미간에서 턱 사이에 2분의 1 중간 지점이 코의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1대1로 나눠서 코의 위치를 일단 겁내지 말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기준을 끝까지 가져가진 않을 거고 여기서 더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지우개를 써주거나 앞으로 그려나가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재는 방법으로 그릴 거라서 앞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1대1 비율만 생각하면서 코의 위치를 미간에서 턱 사이에 손에 힘을 빼고 연한 선으로 위치만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입술의 위치도 시작점과 끝점을 관찰해 주시면서 위치를 잡아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사진이라서 코끝과 턱선 중간 부분보다 살짝 입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턱도 아직 덜 발달되어 있고요. 이제 위치를 잡아나가면서 조금씩 디테일한 눈, 코, 입의 구조와 도형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점과 선으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지금은 천천히 디테일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관찰을 하면서 기울기 위주로 시작과 끝 위주로 관찰하면서 비율을 맞춰줍니다. 이마 라인부터 미간,
미간부터 코부터 턱 비율이 크게 틀리진 않았는지 계속 확인해 가면서 비율을 맞춰주면서 천천히 그려보시고요. 잠시 뒤에 눈, 코, 입에 대해서 설명도 조금 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라는 건 손으로 그린다기보단 눈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력이 좋아야지 형태가 좋아지고 나아가 나중에 명암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케치, 드로잉을 하면서 관찰력이 같이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얼굴을 그리거나 인체 크로키를 많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림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눈썹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중간 점은 정선이라고 해서 이 선의 종류가 S, C, I 커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를 한 번에 C 커브로 이어주셔도 되고 직선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그어주셔도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으면 선이 방황하거나 털선이 생기지 않고 점점 마치 글씨 연습하는 것처럼 자주 반복될수록 선 연습도 같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 자료를 보시면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색깔 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들이 앞트임과 뒤트임의 기울기 그리고 입꼬리가 바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입 근육이 있기 때문에 입술에서 살짝 조금 더 멀리 나간 지점이 얼굴에서 측면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음영이 생기기도 하고 이 부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이런 시작점과 끝점 포인트로 인체의 도형에 대해서 아나토미나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관찰하는 것이 더 용이해집니다. 제가 왜 점과 선이 중요한지 선 연습은 크로키를 하고 항상 관찰할 때 시작과 끝을 봐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단지 인체 관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인체 아나토미 해부와 구조에 특정 중요 포인트들이 점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이어줄 때 선이 털선이 나오지 않고 예쁜 선이 나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향후에 명암을 칠할 때 빛과 그림자를 표현할 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을 패스하고 바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게 되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도 갈 곳을 잃고 까매지거나 아니면 너무 허옇게 나오거나 명암 표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로잉 위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컬러나 빛과 그림자는 최대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그림자도 조금씩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로잉과 형태는 명암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귀의 위치도 수평선으로 기울기를 관찰을 해보니까 눈과 눈을 가로지르는 같은 수평선에 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투시랑도 연결이 되고 사람마다 귀의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 후반부나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추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머리카락도 조금 전에 잠시 설명한 것처럼 시작점과 끝점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커브와 도형들을 생각하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한 머리카락의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그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에 잡아놓은 선들이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윗 헤어라인이 지금 커져서 머리숱이 많아진 것처럼 머리가 조금 위로 커졌죠. 이따가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일단 진행해 볼게요. 구조를 알아야지 좀 잠시 뒤에 명암을 칠할 수가 있는데요. 빛이 왼쪽 위에서 오고 있어서 인체 구조의 도형이 만들어내는 각 면의 방향과 형태를 명암으로 표현을 해주어야 생동감 있고 조금 더 사람의 인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같은 사람도 보통 조명빨, 각도빨 이런 게 있듯이 조명 하나하나에 따라서 명암에 따라서 인상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형태와 구조를 이런 식으로 관찰력과 드로잉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인물화를 점점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눈의 모양을 좀 보면 시작점과 끝점 기울기만으로도 도형의 형태를 눈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정 포인트들이 도형의 정션, 즉 중간 지역, 변화되는 지점에
포인트들이 있죠. 애초에 저희들은 시작점과 끝점 기울기만을 처음부터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눈 모양이 나오든 강아지상이든 고양이상이든 다람쥐상이든 눈이 처진 사람, 올라간 사람, 작은 사람, 위로 큰 사람 상관없이 관찰력을 이용해서 특정 포인트들을 라인으로 이렇게 눈으로 그려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 눈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양감, 도형을 표현하기 위한 지점들을 드로잉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 주시고 잠시 뒤에 그 지점을 바탕으로 조명, 라이팅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사진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도 명암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명암 표현을 할 때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준이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런 연습 방식인 거죠. 이제 컬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컬러까지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색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온도라고 해서 컬러 템퍼러처, 그러니까 뜨겁고 차갑고의 그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색감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얼굴 그리기 초보용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컬러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각각의 취향과 개성이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봐보시면 인체가 도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얼굴도 동그랗고 눈알도 동그란데 왼쪽에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어둡고 마치 하늘에 떠있는 반달 형태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왼쪽이 더 밝고 오른쪽으로 어두운 전체의 음영을 한 군데 한 군데 따로따로 각계격파로 명암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둡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에 깔아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 마치 지구에서 저녁인 곳은 다 어둡잖아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이 그림자가 있는 것을 하나의 명암으로 보고 그냥 한 톤으로 다 깔아줍니다. 빛과 그림자 단 두 가지로 보고 밤낮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잠깐 올려놨는데 향후에 빛과 그림자도 따로 제가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얼굴을 그리는 데 집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암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빛과 그림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관찰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빛이 시작되고 어디서 그림자가 시작되고 그 영역을 도형적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한 기울기를 이용해서 도형의 측면과 정면을 우리가 조금씩 관찰력이 상상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처음에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스케치로 드로잉 자체에 집중하셔도 지금은 무방합니다. 얼굴이 먼저 나오고 나면 명암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놨냐면 이제 3단계부터는 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빛과 그림자는 그림의 시작이고 그림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컬러, 형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면서 굉장히 평생에 걸친 스터디를 해도 그 끝을 보지 못하고 그림 잘 그리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역시 그림은 어렵고 끝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빛과 그림자가 없다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반사되어서 오는 고유한 색과 라이팅, 그림자들을 애초에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도 검은색으로 스케치를 하는 순간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게 사실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정말 갈 길이 멀고 보통 그림을 전공하는 화가분들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라서 이 부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이 부분들을 그래서 더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는 형태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단독적인 영역인데요. 컬러는 명암보다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컬러라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강도와 내가 아침에 봤던 색과 저녁에 봤던 색이 달라질 정도로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 착시를 일으키는 정말 오묘하고 재밌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명암까지는 기본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지만 컬러부터는 취향도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얘기할 게 정말 많은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림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색을 나중에 흑백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답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컬러부터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의 느낌과 개성,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색을 마음껏 써주셔도 되는데 단 명도가 틀려 있다면 색을 아무리 잘 써도 그 그림은 실제처럼 보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미완성이거나 애매한 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명도가 맞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추상화해서 색을 표현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색은 정말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고 변화가 넘치는 분야입니다. 정말 취향이라고 봐도 되고 정말 무궁무진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착시의 동물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어떤 날은 빨간색이 멋있고 어떤 날은 파란색이 좋고 같은 옷을 입어도 핸드폰을 사도 가방을 사도 자동차를 사도 어쩔 때는 흰색이 이쁘고 어쩔 때는 노란색이 예쁘고 빨간색이 예쁘고 정답이 없죠. 영화나 그림, 일러스트나 어떤 영상이나 색감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 상황에 맞는 분위기, 연출,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배색과 이 황금 비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색채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끝이 없고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단 굉장히 감각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색을 템퍼러처, 온도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고 차갑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죠. 아무리 따뜻한 것에 있어도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것에 있으면 그 따뜻했던 게 상대적으로 차갑게 되니까요. 애초에 차가움이라는 것은 열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죠. 굉장히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데 인간은 얼마나 착시의 동물이고 간사한 생명체인 것을 그림 그리면서 매번 느낍니다. 의도치 않게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림은 이만큼 정말 재밌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명암에 대해서 그림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더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점과 선으로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시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리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획을 잡고 영상을 제작 중이라서 천천히 하나씩 진도를 나가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그림자, 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준비가 되면 조만간에 빛과 그림자로 빛과 그림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곧 하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또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설명하지? 왜 이렇게 유치하고 쉬운 것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이 드셔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던 것들이 만약에 이것까지 다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봐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올렸던 영상과 그동안 올렸던 오늘까지 단 하나도 즉흥적인 것이 없었고 제가 몇 달 전에 유튜브를 처음 만들 때 올렸던 이야기들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승재 선생님을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을 빠뜨리고 각계격파로 그림을 공부하게 되시면 그때만 잠깐 뭔가 배우는 느낌이 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어렸을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미국 가서 알게 되어서 좋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이어지는 그림 이야기고 공부거든요. 제가 정말 재미도 없고 이러지만 그림에 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초반에 이야기했던 short-term study, long-term study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순서로 조금씩 더 잘 깨달아가면서
그림을 접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손흥정 감독님이나 정승재 선생님처럼 서두르지 않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 먼저 천천히 하나씩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그런데 막상 유튜브를 해보니까 알고리즘의 영향도 있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순서를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최대한 지키고 있거든요. 영상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림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제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림 마스터 분들께 열심히 배운 내용과 공부한 내용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정립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콘텐츠로 제공하는 그런 유튜브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을 텐데 그림 그리면서 마음 편안하게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쿼르트가 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라오게 될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꼭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상 쿼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작업 환경이 책상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거치대나 이젤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는 각도와 카메라의 촬영 각도가 좀 많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이젤이나 책상 거치대를 주문을 했거든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